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윤용환입니다. 오늘은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란 제목으로 내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2022년 동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EU 텍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겠다라는 안이 상정이 되어서 이슈가 많이 되었고, 이게 투표가 2022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EU 텍소노미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여서 EU 법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2022년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그 이전부터도 ESG 등 투자 기조로 인해서 석탄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던 과정이 너무 가격이 비싸졌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승한 가격에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저렴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발전원을 찾다 보니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발전원에 대해서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에너지 정책 방향의 전환이 발생하였고, 특히 스웨덴, 핀란드 같이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높았던 나라들에서도 다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핀란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온칼로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영구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인근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기존 가지고 있던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전을 많이 가지고 있던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 국가에서도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고려하면서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22년 중에 제10차 전력기본수급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원자력 발전의 발전량을 기존 대비해서 8.9%포인트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중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적용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IEA에서도 2022년 전망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이 탄소 중립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영한 전망을 보였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바 차트는 글로벌 발전량 전망이고, 그 중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표시한 것입니다. 비중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위쪽 상단에 적혀 있는 라벨링 숫자를 보시면 발전량 자체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발전량에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자력 발전이 향후 2050년까지도 발전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발전 용량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에 지금 대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새로운 건설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 보면, 일단 탈세계화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영국까지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제각각 시장을 차지하려고 경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는 자기들과 친한 사회주의권, 공산권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해당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국가들, 특히 서유럽이나 남미 혹은 미국 등 기존의 미국과 친한 우호적인 국가들을 전방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가정한 우리나라의 전방 시장은 아래에 보이는 바 차트에 정리된 것처럼 기존에 수주 관련된 입찰을 진행하고 있던 체코, 폴란드, 사우디 등에 이어서 미국, 우크라이나, 필리핀, 터키 등 국가가 됩니다. 루마니아라든가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SMR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기가와트 이상의 큰 발전 용량이 필요하고 초기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자본이 크게 필요한데,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시되는 비용과 공사 기간으로 볼 때
자신들의 수요에 맞게 발전 용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2023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상술 드린 대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고 또 자본이 많이 든다는 특징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민감합니다. 해서 금리가 상승되고 있고 특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5% 정도로 유지하겠다라는 전망에서 초기 고정비가 많이 드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LCOE 계산이 불리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ESG 프레임 안에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ESG 프로젝트로 포함이 될 경우에 최근 자금을 조달하기에 유리한 투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다, 이 프레임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해서 원자력 발전은 이런 프레임에 넣게 되는 EU 텍소노미가 2023년부터 발효된다는 점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혹은 그 관련된 기업에서 투자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왼쪽 아래를 보시면 발전 원별 LCOE를 계산할 때 그 이자율에 대해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고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자율의 상승에 따라서 특히 7% 이상 구간에서 급격히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PF로 진행되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큰 고정비가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금액의 투자를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국영은행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의 보증을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정리된 것은 과거 선진국들이 원자력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국가에서 대상 국가로 제공한 자금 조달에 대한 내역입니다. 저렇게 상환 기간이 길고 특히 원자력 발전소라는 그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민간 기업에서 저는 리스크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 투자 금액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을 때 원자력 수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정리드리자면 2022년 중에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전환에 꼭 필요하다. 특히 탄소 중립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공감하는 기간이었고 2023년부터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가질 때 이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에 준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이고 무탄소 발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가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드린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